강현구의 주변 사람.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나라 속담 같은 이 문장은요, 사실 우리나라 속담이 아닙니다. 미국의 작가 켄 블랜차드의 책 웰던의 한국어판 제목인데요, 칭찬을 뜻하는 웰던의 웰이 고래를 뜻하는 단어인 웨일로 바꿔서 쓴 제목입니다. 이 책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웰던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진짜 찰진 번역입니다. 번역하신 분도요, 고래랑 같이 춤출 수 있도록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제 대학 후배고요. 또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미국 정치론, 사상, 정치 사상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납니다. 제 대학교 후배 정원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혁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떠나야 하는 최후의 10번대 학번인 19학번 정원혁입니다. 정치교육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고 있고 기자가 꿈입니다. 야, 최후의 10번대, 그러니까 10번대 학번인 19학번이다. 좀 거창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네. 학교에 이름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제 4학년 되고 나서 이제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아니더라고요. 수업을 좀 어려운 거를 들었는데 이제 영어로 논문도 써야 되고 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언론사가 가고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네. 수업도 듣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숙제에 고통도 받고 또 팀플도 안 할 줄 알았는데 4학년이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통의 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바쁘게, 그러니까 최근에 종강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4학기, 그러니까 그 4학년까지 하셨는데 네. 심정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되게 후련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좀 허무하기도 하고 학교 갈 때 좀 슬프기도 하고. 아이고, 아니 그 학교 그 녹음 들어오기 전에 심란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약간 그런 맥락으로 심란한 걸까요? 네, 그것도 있고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근데 또 수업 듣고 하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자 되는 게. 그래서 좀 많이 좀 우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1년 전에 딱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 하면서 오늘 또 재미있게 놀아보죠. 그럼 본격적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정원혁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데요, 인물탐구 9999 시간입니다. 제가 원혁 씨에게 9가지 질문 던질 거예요. 그럼 단답으로 최대한 빠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제가 인물탐구 하면 원혁 씨는 9999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네. 9가지 질문으로 현구 친구를 심층 탐구합니다. 인물탐구 9999 좋습니다.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요? 으뜸 원의 붉을혁, 붉은 것 중에 으뜸인 태양이란 뜻입니다. 좋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별명이 있다면요? 제 눈이 아무래도 시커멓기도 하고 해서 판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판다. 어릴 적 내 꿈은 뭐였어요? 어릴 적 꿈은 검사였습니다. 그럼 지금 내 꿈은요? 기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 음악 좋아하고요. 그 아이돌 프로미스나인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내가 싫어하는 거 3가지는요? 저를 배신하는 거 하고 이제 제 꿈인 기자를 모욕하는 이제 기레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제 편을 무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 중에 이 장점이 최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 친구들이 이제 너는 어떤 의견이든 허허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가장 큰 장점은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내 단점 중에 이거는 꼭 버리고 싶어요 하는 게 있다면요? 꽂히는 게 생기면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져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좀 버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3가지 단어는? 기자, 판다, 그리고 프로미스나인의 팬인 플로버입니다. 여기까지 인물탐구 9999 정원혁이었습니다. 하나부터 가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가볼게요. 네. 먼저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 으뜸원의 붉을혁. 붉은 것 중에 으뜸인 태양. 멋져요, 이름. 감사합니다. 이름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혹시 누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그 할머니가 지어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2번째로 나온 이름이고요. 이게 네.
원래는 다른 분 사실 거의 얘기 안 하는 건데 제 네. 원래 처음 이름이 재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봉. 네. 정재봉. 네네. 재봉으로서 사는 느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름 때문에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봉이 형이라고 불렸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름은 만족한다. 아 네. 근데 이게 뜻이 좋아서 이메일도 이걸 사용한다라고 하셨어요. 이메일 아이디가 뭘까요? 그 레드선입니다. 레드선. 근데 진짜 찰떡이다. 그 기자 꿈꾼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또 특히나 KBS 기자분들 보면 가끔 이름 밑에 그 뭐랄까 이메일 주소가 되게 뭔가 화제가 되곤 하잖아요. 뭐 네. 권혜리 기자면 포터 골뱅이 KBS 이런 식인데 만약 기자가 돼도 레드선이라는 이메일 쓰실 거예요? 기자가 되면은 근데 레드선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대희 기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팅 팍 이러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이름에서 착안을 하려고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또 불러주는 별명이 있습니다. 뭔데요? 정원혁이니까 이제 정원에서 가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메일은 이제 가든혁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벌써 생각을 해 두셨네요. 가든 꼭 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별명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네. 가족과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별명 판다. 네. 사실 이게 딱 직관적으로 오는 별명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판다라는 별명을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여행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판다 인형이랑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인증샷을 찍을 때 그 우측 하단에 항상 판다 인형 딱 들고. 네. 판다 애착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다들 불러준 별명이고요. 제가 판다라는 별명이 생기기 전에 뭐 화면이 나오진 않겠지만 네네. 제 눈이 되게 좀 시커매요. 좀 눈썹이 길고 그래서 속눈썹이 길어요. 네네. 네. 그래서 별명이 이제 막 아이라인, 마스카라 막 이랬었는데 네네.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친구 한 명이 저보고 이 판다야 이러길래 이건 좀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쭉 그렇게 불린 것 같아요. 아니 눈이 굉장히 예뻐요. 진짜 예쁜 눈을 갖고 있는데 막 눈 갖고 했을 때는 어렸을 땐 좀 콤플렉스였다가 판다라고 딱 들었을 때 네. 괜찮은데? 네. 최근에 푸바오가 그 서울, 그러니까 용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갔잖아요. 특히 네. 한창 그 한국이 푸바오 붐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푸바오라고 불리지는 않으셨나요? 네. 푸바오 귀엽다 그러면 이제 너랑 비교했을 때 훨씬 귀여운데 뭘 같이 얘기하냐 이러면서 너무한데 푸바오보다 귀엽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어때요? 근데 푸바오 좋아하세요? 네 그냥 같은 동족 같은 느낌이 들고 동족이라서 그러니까 괜히 좀 판다의 친밀감이 생기고 네. 곰 판다가 약간 그런 거 이미지 자체가 좋아서 동글동글. 네네. 좋습니다. 자, 어릴 적 내 꿈은 검사라고 하셨어요. 네. 혹시 그 검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남자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검사라고 하는 어감이 네네. 약간 그 칼 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그걸로 관심을 가졌다가 일단 어감이 좋아서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이제 지금도 그러지만 정의감이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좀 쓸데없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많아서 네. 근데 이제 검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나쁜 사람들을 잡아놓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네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너무 이제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한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지금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해서 심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정의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의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도 있고요. 네. 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 생활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대학교 다니고 하면서 좀 많이 누그러졌지만 이때는 그냥 어린 마음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하면은 내가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다시는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뉴스를 보면은 워낙 나쁜 이야기도 많고 특히나 특정 범죄자들 보면 진짜 저런 사람도 있나 싶을 정도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좀 해결하고 싶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범죄자를 좀 엄벌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솔직히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나쁘다 좋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꿈이 기자다 보니까 좀 하나의 사건에 있어도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된다라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처벌을 한다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검사라는 꿈을 꿨을 때 시기 몇 살 때인지 혹시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네네. 그래서 검사를 꿈꿨다. 네, 꿈꿨었다. 근데 지금은 기자를 꿈꿔요. 검사가 아니라 기자를. 물론 어감이 좀 쉽게 나와서 비슷하긴 한데 네. 궁금합니다. 검사를 꿈꾸던 소년이 왜 기자를 꿈꾸게 됐을까? 일단은 중학교 때는 그냥 그런 꿈을 가지면서 이제 솔직히 제가 친했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네. 꿈이 이제 인권 변호사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검사하면은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범죄로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제가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랑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이런 친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검사라는 거에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동아리를 찾는데 이제 교직 편집부를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친구들을 잘 만났죠. 그래서 같이 교지를 만들어내니까 취재도 하고 교집 말 그대로 이제 편집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나랑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2학년 때 이제 차장을 맡게 됐는데 우연히 되게 좋은 기회로 국회의원 한 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분을 기자가 된다면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으로 기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일단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그렇게 기자라는 꿈을 갖고 나서 왜 기자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물론 이제 나중에 면접을 봤을 때도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 기자를 내가 하고 싶을까? 단순히 맞아서일까? 이러는데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가 일단 제 인생의 목표인데, 네네. 제가 솔직히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기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제 궁극적인 목표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 왜냐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걸 하나하나 수집해서 나만의 가치관을 딱 세우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자가 되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 원혁 씨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딱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거라고 이제 좀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쉽진 않죠. 맞아요. 사실 저도 이게 사회생활 이제 시작해가지고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사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 심란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녹음 전에도 그렇고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란하실까요? 그 기자가 되는 게 길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우연히 좋은 계기로 서류를 한번 통과가 돼서 필기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하나도 못 썼어요. 그 시사 상식 문제였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디 아카데미 같은 데서 이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나름 글을 좀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 보니까 평가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썩 좋은 글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걸 보는
그냥 감탄 나오는 글들 많고 해서 아직 부족하구나 하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더 해야 기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막연한 걱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좀 저는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게 일단 붙어서 시험을 보고 부딪혔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시사상식 공부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시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신문을 매주 읽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같이 사실 스터디 아카데미 자체는 얼마 전에 끝났어요. 수료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이제 8월부터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그때 하게 될 거고 지금 당장은 신문 읽고 어려운 상식 같은 거 제가 봤을 때 좀 잘 모르겠는 거 정리하고 뭐 시사상식 책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정리돼 있는 거. 그래서 네네. 그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SBS에서 방송 기자를 채용을 하고 또 최근에 또 중앙일보와 JTBC에서 기자를 뽑는다. 취재 기자를 채용하겠다라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네. 도전하실 거죠? 네, 해봐야죠. 응원합니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요. 기자, 언론인이 되고 싶다 그 밑에 시간이 남는다면 작사가도 좀 되고 싶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거 궁금해요. 작사. 작사가요? 네, 작사가를 꿈꾸게 된 뭐 계기 어떤 작사가가 되고 싶으세요? 그거부터 뭐 여쭤봐야겠네요. 네. 어떤 음악의 작사가가 되고 싶으세요? 일단은 장르 자체를 크게 가리진 않는데 네. 일단 좀 뭐랄까요, 밴드? 최근에는 밴드 쪽 가사를 한번 써보기도 싶고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제 가사를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신나게 얘기해 볼 건데 네. 프로미스 나인의 노래에 가사를 한번 붙여보고 싶다? 네, 그렇죠. 진짜 그 정도로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면 이 작사 프로미스 나인의 노래의 특징이 또 있잖아요. 네. 좀 밝은 느낌의 가사를 쓰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밝은 느낌을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싶은데 약간 이제 타이틀곡이 약간 밝은 느낌이면은 의외로 숨겨져 있는 수록곡 같은 게 많잖아요. 저는 그쪽에 좀 더 가사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기자를 꿈꾸기도 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글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또 네. 작사를 또 하고 싶다. 글 쓰는 걸 일단 좋아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글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지만 당장은 이제 크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이제 표현할 수 있고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그런 자유로움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표현하는 것의 자유로움. 네. 좋습니다. 또 기자 꿈꾸신다고 하셨을 때 그 기자가 신문 기자가 있고 또 방송 기자가 있고 여러 가지 기자가 있잖아요. 네. 본인은 좀 구체적으로 이런 기자가 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처음 꿈꿀 때는 신문 기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업도 듣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럼요. 약간 관종기가 조금 있어서 다 저도 있어요. 네네. 약간 샤이한 관종이어서 방송 기자가 요새 되게 하고 싶어져서 방송 기자 꿈꾸고 있습니다. 또 사실 강연고 주변 사람 나와주시는 분에 관종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다들 관심 좋아하는 분들이세요. 좋아요. 좀 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방송이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앞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그러니까 저하고는 정치외교학 선후배 관계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복수 전공하고 계신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복수 전공했는데 학위가 2개시잖아요. 네. 어떤 거를 배우고 이게 배운 게 좀 도움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역하고 들었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훨씬 제 꿈에 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전역했을 때는 막 미디어 산업 이런 거 배우는데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졸업하기 직전에 기사 작성 실습, 이제 네네. 신문 보도 편집론 이렇게 들었는데
기사 작성 집습은 방송기사 위주였고 신문보도 편집로는 이름처럼 신문 위주였어요. 그래서 네네. 훨씬 더 약간 실무적인 것도 배우고 거기 이제 현업에 종사하셨던 교수님들이셔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쓰는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때마다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놀랐던 거는 저도 딱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복수 전공을 했다가 복수 전공을 포기한 케이스거든요. 그 이유가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디어 산업이라든지 침묵의 나선 이론 이거 배우다가 뭐야 내가 기대했던 거 아니네 하고 하차를 했는데 어쩌면 제가 원혁 씨처럼 계속 갔더라면 또 원혁 씨와 비슷한 걸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다 그러니까 전공 2개에 대한 논문도 다 작성하시고 네, 논문이 다 통과가 된 상태일까요? 근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합격이면 통과라고는 써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확인한 거라서 그러면은 논문 붙은 거죠.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추천? 복수 전공이요.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러니까 기자를 준비를 하는 학생이니까 저녁 전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미리 복수 전공 신청해 뒀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게 된 거는 내가 꿈이 언론인이니까. 네. 근데 딱 지나고 이제 졸업하셨잖아요. 졸업 네네. 앞두고 있잖아요. 네. 복수 전공 내가 다시 돌아가면 한다 안 한다? 저는 할 것 같아요. 한다. 오, 왜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실제로 수업 배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 이제 입사 준비하다 보니까 이 논술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팀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번 학기에 좀 힘든 팀플을 들었는데 그때 팀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은 꿈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응원도 하고 하면서 힘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저는 추천드립니다. 멋지네요. 대학 생활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학 생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대학 근데 진짜 졸업을 하시는구나. 졸업 바로 해요 이제? 네. 졸업식이 언제죠? 8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딱 1년 차이 나네요. 1년 선후배 관계인데 네. 졸업을 앞둔 심정이 어때요?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좀 더 후배들하고 못 논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지금 이 순간 다시 새내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새내기였던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요? 못했던 활동 중에 나 이거 못해서 너무 속상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싶다. 일단은 학생회도 해봤고 다 했으니까 이번엔 좀 밴드부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또 힙합 같은 거 좋아하니까 중앙 동아리 이제 힙합 동아리 한번 들어가고 싶고 동국대학교 에이젝스. 네. 아니면은 이제 사실 학교 학보사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네. 뭔가 자유롭진 않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건 또 근데 그것도 해볼 것 같긴 해요. 그 동대신문 이런.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런데 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후회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해볼 거 다 해보셨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졸업을 앞둔 선배로서 이제 최후의 10년대 그러니까 10년대 학번 선배로서 네. 이제 뭐 20 뭐 이렇게 쭉쭉쭉 아래 학번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일단은 대학 생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약간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고. 네. 제가 특히 20학번이 제 바로 밑에고 제가 이제 학생회 하던 시절에 코로나 겪었던 학번들이라서 그 친구들한테는 뭐 항상 특히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한 얘기는 나는 내 새내기는 항상 20학번이다 친구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해줬나요? 그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제가 영원한 여러분들은 영원한 제 새내기입니다는 제가 군 입대 전에 저희 학생의 마지막 한마디에다 남겨놨고 멋있는 말이네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후배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꼰대 같지만 참 선배인 정원혁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팟캐스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즘 들을 게 없다 카더라. 그냥 듣는 거나 잘 듣고 댕기라. 아버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팟캐스트가 뭔지 몰라? 강연구의 주변 사람이다.
여러분은 지금 제 대학 후배이자 기자를 꿈꾸는 정원혁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로 음악,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프로미스나인. 프로미스나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프로미스나인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맞아요. 뭐 저도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이돌 자체를 좀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 중학교 때 이제 어린 나이에 연애를 했다가 네. 안 돼서 이제 슬픈 마음에 아이고. 제 친구가 이제 아이돌 한번 봐봐 이래가지고 그래 그때부터 하다가 네네. 조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좀 바쁘니까 좀 시들시들했었는데 그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남자들만 있는 그곳에서 군대에서. 어느 순간 이제 국방 TV를 틀었는데 네 아름다우신 이제 9분께서 지금은 8분이지만 나오시길래 네. 네 그때부터 바로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아,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군 생활에 있어서 프로미스 나인 뮤비 보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비는 러브밤 뮤비였어요. 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예 한번 아이돌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원혁 씨의 뭔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변천사가 좀 궁금해요. 좀 읊어줄 수 있어요? 네. 제일 처음에 좋아했던 아이돌은 여름 하면 떠오르는 이제 시스타. 시스타. 그때는 노래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됐고 어떤 노래요? 시스타의 어떤 노래? 시스타 이제 아이스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 희한하게 시스타는 여름 음악 진짜 여름 되면 시스타 음악이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시스타의 누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 취향의 그 변천사가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제 시스타의 막내 다솜 씨 했다가 네, 이제 소유 씨, 소유 씨. 네, 그러다가 이제 보라, 네. 효린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좋아한 거예요? 아니면 방금 말한 순서가 좋아하는 순서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넷 다 이제 똑같이 좋아하는데 네. 특히나 이제 이번 시즌은 이분이 예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객관적이고 냉철하다. 이 사람만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번 컨셉에는 보라 뭐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시스타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 아이돌을 안 보고 살다가 네. 프로듀스 101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국민 프로듀서 출신이세요? 네, 맞습니다. 국프. 네. 누구 찍었어요? 저는 김세정 씨 찍었습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IOI. 네, 맞습니다. IOI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김세정 씨. 그래서 계속 쭉쭉 콘크리트 지지였네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솔직히 지금도 막 프로미스 나인을 제일 좋아하지만 네. 그 김세정 씨를 보면서 좀 배운 게 좀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약간 존경하는 인물 느낌이라 그래서 네 그렇게 김세정 씨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세정 씨 어떤 부분을 보고 뭐를 배웠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팬이니까 이것저것 다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되게 일단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항상 밝더라고요. 그 밝은 에너지.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르는 얘기를 해도 항상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되게 진심 있던 이야기를 하는데도 되게 힘들게 살았었음에도 지금 보면 항상 그런 걸 티를 전혀 내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래서 세정 씨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면서 원혁 씨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탑재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긍정적이세요?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긍정을 넘어서 약간 체념의 단계에 들었을 때 다시 희망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네. 그래서 IOI. 네. IOI 노래 중에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아이오아이 노래 제일 좋아하는 건 마지막 앨범에 있는 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네. 저 군대 있을 때 그거 뮤비 엄청 많이 봤어요. 너무 정말 너무 좋죠. 네. 그래서 IOI 이후에 그대로 이제 김세정 씨를 따라서 네. 잘 안 알려진 이제 구구단이라는 구구단. 그룹이 있습니다. 네, 구구단. 네. 그때 이제 쭉 갔는데 네, 그쪽 그렇게 계속 쭉 좋아하고 이제 팬 사인회도 갔었는데 팬 사인회를 갔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슬픈 얘기인데 네, 얘기해 주세요. 보통 이제
팬사인회 가려면 좀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 어. 앨범 같은 거를. 네네. 근데 그때 그냥 제가 앨범 사야지 하고 샀는데 당첨이 떡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우리 그럼 많이 힘들구나. 그럼에도 이제 만났던 팬 하나하나 되게 잘해주시고 아, 그러니까 그 원래 막 사인회를 하면은 그런 거를 들었어요. 막 이번 사인회는 몇 장 컷이다. 그러니까 막 몇 장을 사야지 안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원혁 씨 경험에 따르면 구구단 그룹은 한 장 샀는데 당첨이었다. 한 장까지는 아니었고요. 아, 몇 장 샀어요? 그때 한 5장, 4장, 5장. 아이, 갈만하네. 가가지고 사인회 가서 사인도 받고. 네. 뭐 혹시 악수도? 네. 악수도 하고. 좋았겠다. 아우 예. 네. 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구구단 네. 이후에 프로미스 나인일까요? 네 맞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은 군대에서 조금 입덕을 하게 됐다. 네. 프로미스 나인 노래 중에는 어떤 걸 제일 좋아요? 되게 이제 다양한 노래가 있는데 이제 타이틀곡 자체는 뭐 솔직히 다 기본적인 거고 저는 이제 수록곡 중에서 이제 블라인드 레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레터. 네, 그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야, 이제 찐팬 특징이죠. 이제 타이틀곡 얘기 안 하고 이제 수록곡. 네. 그래서 프로미스 나인 앨범은 좀 많이 샀을까요? 뭐 앨범을 이제 하나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모으는 게 네. 그러니까 앨범 하나에 수록되어 있는 곡은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으는 거는 뭐 안에 있는 포토카드라든지 그런 걸 좀 모으시는 걸까요? 포토카드 자체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모으진 않고요. 네네. 앨범 종류가 그러니까 노래는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앨범 종류가 달라서 이제 안에 이제 들어있는 그 앨범 자체의 사진이라든지 그게 컨셉이 달라서 네네. 그냥 그거 맞춰서 사고 있습니다. 그 에디션이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에디션 하나하나 모아서 소장을 해놓는 거네요. 네네네. 집에 딱 이렇게 예쁘게 모셔놓고 있나요? 네, 잘 예쁘게 해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종종 또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네, 그렇죠. 아, 이 일대기를 한번 좀 짚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약간 근데 그 일관된 취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가 이제 뭐 김세정에서 IOI에서 프로미스 나인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데 네네. 시스타를 제일 처음 좋아했다라고 하면 다들 놀래더라고요. 이런 컨셉이 약간 좀 건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언니 느낌, 누나 네,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네네. 근데 좀 프로미스 나인이나 쪽은 이제 좀 청순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의외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프로미스 나인 팬인 게 부끄러우세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돌 팬은 아니지만 특히 군대 있을 때 아이돌을 좀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전역하고 나서 군대에 있을 때 뭐 누구 아이돌 많이 봤냐 했을 때 막 에버글로우, 막 체리블렛, 뭐 그다음에 뭐 그 프로미스 나인도 당연히 있었고 좀 많았거든요.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형구 입에서 프로미스 나인이 나올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클리도 좋아했어요. 위클리도 다 알죠. 다 그 저하고 원혁 씨 군번이? 제가 219번입니다. 다 같은 동시대다 그죠? 이거 아이돌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아이돌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음악. 네. 음악을 듣는 거 좋아하세요? 네, 듣는 거 좋아.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럼 밴드부를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세션 원하는 세션이 뭐였을까요? 일단 제가 악기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네. 만약 하게 되면은 베이스 되게 하고 싶었어요. 베이스. 네. 왜요? 일단은 그 베이스의 그 낮은 음역대의 소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 취향도 약간 베이스가 좋은 노래를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베이스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제 밴드 하면 밈 같은 거 있잖아요. 있죠. 나 베이스에 그러면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데 근데 또 베이스 없으면 노래가 심심하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저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랑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니까 보컬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멋있다. 노래 잘해요? 군대 가서 들었어요. 군대 왜요? 저희가 좀 험한 데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시설은 좀 좋게 해준다고 부대 안에 이제 코인 노래방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편하게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래를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한테 원효가 발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가르쳐줘서 조금 늘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PT도 받았네요. PT? 예,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1,000원에 얼마 몇 곡이었어요? 처음에 2곡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요. 2곡. 2곡밖에 안 줬어요? 네네. 그 좀 서운하다. 어쩔 수 없어. 그 있는 게 어디야 이러면서. 아 진짜? 네. 이제 저희 부대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근데 네. 1,000원에 6곡이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후임하고 저하고 딱 그 2,000원 넣으면은 한 30분 이상 부르고 나왔는데 네네. 전방 그러니까 힘든 곳이면 전방 부대? 대한민국 최전방 포병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어떡해. 근데 최전방 포병인데 1,000원에 2곡? 아니 여기 강남에도 1,000원에 3곡인데 좀 심하네요. 그건 좀 서운하다. 그죠? 네. 아무튼 그럼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네. 제일 그러니까 좀 부대 있을 때 많이 힘들었을 때 불렀던 노래는 이제 밴드 이제 소네플의 아지랑이였을 거예요. 네. 그 진짜 우리 학과 사람들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새내기 때도 소네플의 아지랑이 좋아하고 뭐 데이식스 예뻐서 좋아하는 건 뭐 다 좋아하고 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회과학대 밴드 하나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친구 따라서 공연 보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소네플의 노래를 듣고 나서 노래 좋다고 찾아보다가 그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에는 만인이 아는 만인의 가수가 있는데 그립네요. 오랜만에. 좋습니다. 프로미스 나인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아한다. 네.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떤 관계들? 아무래도 좀 우호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든 나쁘든 저한테 뭐 배울 점을 항상 주는 것 같아서 그거를 되게 이제 관계를 맺고 일단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자를 꿈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근데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걸까요? 말하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뭔가 배우는 거보다 그러니까 일단 대화를 할 때 뭔가 권무술수 같은 거를 갖고 있지 않고 네. 일단 얘기하는 편이라서 그냥 말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막 속여 먹으려고 막 어떻게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속 터놓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좋죠. 오늘 지금도 저랑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편한 거 맞죠? 아주 편하죠. 진짜요? 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후배들이랑 만났을 때 대화하면 좀 주의를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잘하고 있는지 제가 스스로 묻게 되는데 편하게 원혁 씨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 3가지 프로미스 나인 다시 할게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 3가지 프로미스 나인 음악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내가 싫어하는 거 3가지로 배신, 기레기, 내 편 무시하는 것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네. 일단 배신을 다들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네. 원혁 씨가 생각하는 배신은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믿었는데 내 믿음을 이제 저버리는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너무 거창하고 좀 모호하긴 한데 네. 제가 왜냐면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딱 중학교 초등학교 때 좀 한 번씩 있었어가지고 네네. 더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확실히 그 경험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더더욱 반감이 있는 건데 이 배신이라는 게 뭐 약속을 했는데 깨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너랑 이렇게 오래 친했던 친구인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너는 아니었던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너를 생각하는데 너는 그만큼은 아니네? 네, 가 좀 배신이라고 느껴진다. 그죠. 좀 그렇죠. 그게 물론 이게 인간관계가 막 정량으로 무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서로 교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것에 간극이 좀 크면 거부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네. 배신. 2번째로
기레기, 그러니까 기자를 꿈꾸니까 네. 이 기레기라는 기자 비하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니까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불릴 만한 기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아니라 그 이런 소리를 듣는 기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어떤 기자들일까요? 일단은 사실 확인 없이 그냥 무턱대고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들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은 더욱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어쨌든 기자라는 꿈을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기자들은 되게 우상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우상인 사람들이 내 꿈을 더럽힌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도 정말 멋진 기자가 되고 싶은데 뭐 일부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자들의 모습이 부각돼서 기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게 좀 속상하다 이 네. 말씀일까요? 네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사, 그러니까 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 근데 네. 당연히 뭐 조회수를 먹기 위해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네. 한번 당해본 적 있으세요? 일단은 뭐 정치외교학과 하니까 네. 정치 관련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특히 지지하는 정당은 없고요. 근데, 일단 깔고 가네요 하나. 네. 근데 그걸 이제 잘못된 소문을 이렇게 퍼뜨림으로써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기사까지 이렇게 써서 피해를 주는 경우 봤을 때 그냥 일단 화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은 뭐 계속 아이돌 얘기해서 좀 그런 것 같지만 네네. 그 저희 가수들 그러니까 제 스타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한동안 써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한 1년 2년 전에. 근데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버의 전 레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네. 그냥 만든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뭐 내 우상이 내 스타를 상처를 입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사 같은 걸 봤을 때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특히 내가 이거와 또 좀 연결이 되어 있네요. 또 배신 기레기 그리고 내 편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내 편에 대해 상처를 주거나 속상하게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내 편을 무시하는 것. 네. 그럼 원혁 씨의 편은 어떤 편일까요? 누구 편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솔직히 제가 준 만큼 받는 거는 바라진 않는데 네. 그래도 최소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를 최소한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앞에 계시는 선배님도 제 편이지 않을까. 그럼요. 편이죠, 한 편이죠. 그럼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 네. 그럼 누군가를 저를 무시를 해요. 그러면은 되게 속상해한다. 참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 3가지와 싫어하는 것 3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내가 가진 내 최고의 장점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주셔서 어떤 의견이든 허허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를 좀 줄여서 얘기하면 성격이 좋다.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허허실실. 그런데 이게 허허실실 해서 넘어가지 않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웬만하면은 참는 편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화가 막 나서 혼자서 막 끙끙거린다기보다는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방에서 씩씩거리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오늘은 화를 내야겠다 이러고 이제 마주치면은 차분하게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이러면서. 근데 이게 나 이제 화를 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시는군요. 그쵸. 오늘은 진짜 못 참겠다 이러는데 그러고 네.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러는데 또 막상 만나면 화는 뭔데요? 그래서 좋게. 네, 제 기준으로 좀 좋게. 그러니까 좋게. 그러니까 엄청 화를 내려고 진짜 딱 마음 먹고 갔는데 네. 딱 얼굴 보고 네. 야 근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건 진짜 좋게 나간 거잖아요. 이런 성격이 원혁 씨의 장점이다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줬다.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본인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든지 어쨌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장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거를 잘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도 저는 그게 굉장히 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특히 여기 뭐 반대되는 의견이어도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최대한 양쪽 의견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 최고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장점 아무래도 기자가 되셨을 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점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단점 얘기해 볼게요. 내 단점 중에 버리고 싶은 거는 꽂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 성격이 굉장히 급해진다. 그러니까 좀 뭔가 집착하게 된다. 네, 그렇죠. 최근에 꽂혔던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막 꽂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취업에 대한 게 이제 점점점 꽂히고 있고 네네. 그동안 그래도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그런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대 있을 때 아무래도 네. 제가 이제 저희 분과 선임들이랑 모임들이랑 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꽂혀가지고 막 하고 막 급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 차질이 생겼어요. 이건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못 해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원래는 계획돼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거 안 된 것 때문에 조금 그거부터 해결하고 쉬자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계획에 좀 묶여 있는 타입.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성격이 계속 바뀌어서 이제 음. 계획은 일단 세우는데 네.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좀 많이 누그러지셨네요. 네. 그건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집착하거나 묶여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고 어차피 그 시간 지나면 결국 해결될 건데 나만 좀 뭔가 마음 쓰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꽂히는 부분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지 전까지는 성격이 급하다. 근데 실제로 성격이 급하세요? 평소에는 뭐 장점처럼 그냥 굉장히 여유로운 성격인데 네네. 네, 단점 얘기한 것처럼 뭔가 꽂히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성격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진다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당연히 친절하기가 어려운 거죠. 졸업 논문도 좀 뭔가 꽂히셨나요? 아니면은 아주 여유롭게 잘 해결하셨나요? 최대한 여유롭게 하자 해놓고 좀 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논문 하나 쓰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마저도 사실 수업 때 했던 거를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잘 활용했는데 뭐 그러니까 두 분이나 쓰셨으니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를 대표하는 세 단어는 해서 기자, 플로버, 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기자하고 판다는 알겠어요. 네. 근데 플로버 이거 프로미스 나인 팬클럽 이름? 네, 맞습니다. 아하. 진짜 여기에 넣을 정도로 프로미스 나인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네, 제일 힘들 때 아무래도 힘이 많이 돼주기도 했고 일단 예쁘잖아요. 멤버 중에 네. 진짜 다 아름다우시지만 네. 이 멤버가 나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준다 하는 멤버? 고르기 되게 어려운데 진짜 네. 다 좋아하나 보다. 네네. 어떡해. 그래도 굳이 한 명 고르면 저는 이제 저랑 동갑인 이서연 씨. 이서연 씨. 네. 보통 근데 이낙연 씨 많이 뽑잖아요. 네, 그죠. 이낙연 씨, 이제 송하영 씨 이렇게 뽑는데 네네. 약간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특히 약간 그런 이제 이서연 씨의 음색 자체를 보면 되게 약간 소울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목소리라. 네, 그래서 제일 좋아하게 됐습니다. 취향 확고하시네요. 이거 김세정 씨도 그렇고 노래를 일단 잘 하셔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뭔가 원혁 씨에 대해서 원혁 씨의 아이돌의 취향, 음악 취향도 원혁 씨니까요. 좀 더 많이 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 이어서 오늘 주변 사람을 마무리하는 두 번째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구 친구를 대표하는 단어들 해서 구구단 시간인데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든 뭐든 좋아요. 내가 이걸로 대표됐으면 하는 키워드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팬인 플로버와 이제 제 별명인 판다 그리고 이제 꿈꾸는 기자가 이제 제 대표했으면 키워드 3개입니다. 일단 일관적이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먼저 네. 기자 앞에 꿈꾸는이 붙었네요. 네.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기자고 기자 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다들 누구나 꿈을 가지고 기자가 되는데 하다 보면서 그 꿈이 점점 사라지고 일에 치이고 그냥 기계처럼 기사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내 꿈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기자 활동을 하고 싶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서 꿈꾸는을 붙이게 됐습니다. 아, 어쩌면 이 꿈꾸는이라는 단어에 초심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나를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로 기자, 판다, 플로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제 내가 이걸로 대표됐으면 하는 것도 기자, 플로버, 판다 일관적으로 쭉 가는데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50분가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원혁 씨, 아직 못한 이야기나 오늘 좀 이야기 나눈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하다 보니까 좀 방에 박혀 있는 시간이 좀 많았었는데 이렇게 네. 제 안에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감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제 후배고 제가 또 아끼는 후배입니다.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 플로버 그리고 판다로 기억되고 싶은 정원혁 씨 만나봤습니다. 원혁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혁 씨였습니다. 강연구의 주변 사람은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출연의 문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팟빵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혹은 제 인스타그램 KANG 숫자 9 HYUN 숫자 9 강구현구로 DM으로 의사 남겨주시면요. 추후에 질문지와 함께 섭외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제 새로운 주변 사람과 함께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강연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